자, 이거는 선수금, 예수금, 그 다음에 가수금의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9월 1일. 거래처 우일 상사에 완구용품 200만원을 매출합니다. 회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푸니까 이 회사 하나를 가지고 이 회사는 완구용품을 파는 사람인가 봐요. 즉 상품을 팔았다는 얘기네요. 매출하기로 판 건 아니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10%를 자기압수표로 받아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200만 원에 10%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미리 받았죠.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처 것이고 9월 2일 진위 상사의 판매용 자전거 즉 상품이란 얘기네요. 팔기로 하고 계약하고 계약금의 30%를 당좌예금 통장으로 받습니다. 400만 원에 30%를 당좌예금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4, 3, 12, 120만 원 미리 받았죠. 선수금 거래처 것이고 3일날 지난달 매출 계약 즉 8월 28일날 매출 계약을 했는데 서삼 상사에 상품 300만원을 판매합니다. 오늘 진짜 파네요.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에 100만원은 현금 받고 나머지 일단 8월 28일자에 계약금을 줬을 때 회계처리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8월 28일 보니까 미리 받은 계약금이 30만원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날짜는 9월 3일자 상품을 팔아요. 300. 근데 미리 받은 계약금이 선수금이 30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거래처 걸어서 30만원의 부채를 없애고 그 다음에 100만원은 현금 받았고요. 현금으로 100만원 잔액은 외상으로 지금 팔고 있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란 얘기네요. 9월 4일 무사상사의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고 대변에 상품 매출 500 돈 받겠죠. 미리 받은 계약금 50만원을 제외하고 미리 받았을 때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었겠죠. 거래처 걸어서 빼고 금액은 50 알려줬으니까 찾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00만원은 동전 발행 약소금 이 거래 상거래죠. 그러니까 받으러으로 100만원 받았다는 얘기고요. 플러스 키 누르고 복사 받고 잔액은 1개월 후에 나머지는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플러스 키 누르고 거래처 복사 받고 9월 5일 광호 상사와의 판매 계약이 해지가 돼서 8월 30일에 수령했던 계약금을 보통예금에서 송금시킵니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다시 빠져나갔다는 얘기네요. 8월 30일에 수령했던 금액을 안 가르쳐 주니까 붕괴하기 전에 8월 30일자에 돈 미리 받았을 때 선수금 처리돼 있네요. 45만원 이걸 다시 돌려주겠다는 얘기네요. 5일자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45만원을 빼고 부채로 잡아놨던 선수금 거래처 걸어서 없애고 9월 30일 종업원 총 급여 600만원 중에서 이제 급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제외하고 현금 준다. 이런 붕괴 나올 때는 일단 차변에 급여를 먼저 합니다. 급여는 전부 다 600이야. 아무 일이 없으면 이걸 다 줘버리면 되겠는데 걷어놓으래잖아요. 그게 보고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하나로 합쳐서 모두 다 합치면 105만 10만 110만원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준대요. 9월 30일자 영업사원 급여가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당연히 대변은 보통예금이겠죠. 자, 급여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이게 다 급여. 그 다음에 걷어놓는 거 합쳐진 이 금액이 다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가시면 되겠네요. 차변의 급여는 770만원. 30일자 차변의 급여 7700 플러스 걷어놓는 거 예수금 부채 금액은 여기 두 개를 더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뭘 먼저 하시면 되겠어요? 보통예금을 먼저 빼면 되지. 보통예금이 숫자가 계산돼 있으니까 7227 플러스 그럼 나머지가 예수금의 합계겠죠. 473000 계산기 쓰기 싫으면 9월 8일 보겠습니다. 본사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를 300을 줍니다. 그런데 13만 2천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가 통장에서 나가요.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쓴 것은 교육훈련비 800분대를 쓰시고 금액은 300이야.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이걸 다 줘버리면 되는데 거둬놓으려니까 예수금 13만 2천원 그리고 나머지만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시켜주네요. 9월 9일 종업원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근로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 뭐로 잡혀 있겠습니까? 예수금이겠죠. 이걸 내겠다는 거야. 예수금을 19만원을 없애고 부채를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회계처리. 9월 10일 출장 중인 영업사원 허진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150만원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150 내용을 알 수가 없대요. 이때 쓰는 이름이 가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래. 말이 없어서 없다 그러면 허진 찾아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11일 9월 1일자 가수금 중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려면 9월 1일자에 가수금이라는 전표가 이제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니까 150만원이에요. 가수금 처리가 돼 있죠. 근데 이것의 원인을 밝혀졌다는 얘기네. 가수금의 원인이 상품 매출 계약금이고 100만원은 나머지는 연구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우일상사의 계약금, 연구상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 가수금이 생길 때 왼쪽에 돈 받고 몰라서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왼쪽으로 가수금을 뺍니다. 거래처 걸려있지 않았죠. 150만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것이 뭐로 밝혀졌냐면 우일 상사에 대한 상품 매출 계약금, 상품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이란 얘기예요. 금액은 100이야. 나머지는 연구 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야. 연구. 9번째. 문제 12번 단기말 12월 말에 가수금 14만원의 잔액이 진위 상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분이다.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 생각해라. 몰랐던 가수금의 내역이 밝혀졌다는 얘기죠. 12월 31일자에 가수금은 부채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야. 왼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고 금액은 14만원인데 이것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걸로 판명이 됐다. 거래처는 진위상사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의 연습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사업 확장을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3천만원을 차입합니다. 즉시 당사에 당좌예금 계좌 이체가 됐습니다. 당좌예금에 3천만원 집어넣고 돈 빌려온 거죠. 상환일이 21년이네요. 기간이 길죠.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신한은행 9월 12일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1천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보통예금에 입금이 했습니다. 보통예금에 1천만원 집어넣고 상환기간 3년 연이자율 5.5% 이자 주는 것에 대한 회계처는 할 필요 없겠죠. 장기 차입금이란 얘기네요. 똑같이 신한은행 13일 신한은행에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 즉 장기란 얘기죠. 상환 조건은 3천만원을 대출받아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천만원짜리 상당의 부동산을 대출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 담보대출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차변에 보통예금에다가 돈 집어넣고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담보 잡혔다고 해서 토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자본의 연습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자 대표자 자녀의 수업료 45만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이 나갔다는 거 아시겠죠? 45만원. 이게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니까 회사의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을 쓰래요. 이런 말이 없어도 자본금 바로 빼는 게 아닙니다. 인출금이라고 자본의 차감 또는 가산 항목. 22일자 사업주의 개인적인 가계 비용 집에서 써야 될 돈 통장에서 이체했대요. 돈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 인출금 쓰란 얘기네요. 23일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세
그 다음에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나가요. 기업주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차는 자동차세니까 세금이죠.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사장 거는 사장 개인적인 용도니까 자본의 감소 항목 인출금 쓰고 8만원 묶어가지고 다 대변에 현금으로 14만원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24일자 대표자 자택에 사용할 가구를 상록가구에서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인출금 계정으로 쓰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대변에 현금 60만원, 차변에 인출금. 25일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기기를 삽니다. 그러니까 회사 거면 이게 뭐 비품 이렇게 쓸 텐데 개인적인 용도잖아요. 돈이 카드로 결제했어요. 돈은 나중에 나가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거래처, 삼성카드 이렇게 걸고 99만원. 회사 거였으면 비품 이렇게 할 건데 개인적인 용도니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인출금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26일 대표자의 자택관리비 통장에서 송금합니다. 인출금 쓰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예금 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인출금. 문제 7번 봅시다. 기말 결산 시 인출금 계정 잔액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금액이 괄호 열고 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말 현재의 인출금 계정 잔액을 찾아야 돼요. 자, 찾는 방법, 제일 편한 방법은 시산표를 여는 겁니다. 숫자가 일치하지는 않겠죠. 12월 31일 열어가지고 인출금 계정을 찾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로 보면 인출금 계정이 50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좀 표시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출금이 코드 번호가 자본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인출금인데 이게 이쪽에가 있고 이쪽이 좀 표시가 이상하죠. 그래서 교재를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교재 이제 잠깐 설명드리려고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자, 인출금 계정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시산표에 보세요. 여기가 더 정상적이니까 지금 인출금이 대변에 있잖아요. 분계를 현금 아니지? 현금이 아니라 분계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인출금 80만원 하고 뭐가 있을까? 뭐 회사에 현금을 집어넣었다거나 이렇게 80만원. 그럼 이제 결국 인출금이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본이 증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표자가 돈을 집어넣었거나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분계를 하면 인출금 계정 잔액이 어디야? 대변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빼서 정리해야 되겠죠. 이게 입력된 상태가 시산표로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변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정상이지. 근데 아까처럼 대표자가 뭐 돈을 이렇게 빼나가더라. 현금을 가져갔어요. 현금 여기로 보면 50만원. 빼가면 여기다 인출금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인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이와 똑같은 방식이라면 왼쪽에 50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쪽에 표시하지 않고 이쪽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보이는 건 대변 잔액인 거 금방 알겠지. 근데 차변 잔액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프로그램이 이쪽에다가 쓰고 반대쪽에다가 놓고 음수로 이렇게 표시하더라. 그럼 이게 대변 잔액이라는 뜻이에요.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얘가 대변 잔액일 때는 잘 보여주는데 차변 잔액일 때는 잘 못 보여주고 이상하게 보여주느냐. 잘 생각해보면 이 코드 번호 자체가 자본인 코드를 갖고 있거든요. 338번이니까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 맞잖아. 이렇게 적히는 건 맞아. 근데 감소하면 이쪽에서 적어준 게 아니라 없는데 빼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는 차변 잔액이란 얘기예요. 이것만 잘 보시면 돼. 나중에 이제 장부를 조회해서 이걸 볼 때, 얘 같으면 지금 이게 무슨 잔액이겠어? 여기 음수잖아요. 원래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차변 잔액인 거야, 이게. 대변은 정확하게 대변 잘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문제처럼, 이제 다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결산 시에 인출금 잔액이 차변이라고 해줬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안 보이니까 이걸 볼 때 열어봤더니 금액이 50만 원이었죠. 이거 열어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가 있지 않고 여기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아 그럼 얘는 차변 잔액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 잔액이니까 날짜를 12월 31일자로 바꾸고, 차변에 있었죠. 대변으로 빼야 되겠지. 인출금 금액은 50만원. 그리고 차변에 이제 진짜로 자본금을 줄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지금 숫자는 맞지 않겠지만 조회를 눌러보면 딱 잔액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아직도 잔액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처럼 보면 여기가 50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50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분계가 끝나고 나면 이게 딱 사라져서 여기 0원 이렇게 되겠고 양쪽이 50, 50 이렇게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큰 문제를 풀 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시 형태가 좀 특이하다는 것만, 차변 잔액이면 차변에 있어야 되고 대변 잔액이면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대변 잔액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차변 잔액은 대변에서 마이너스로 보인다는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의 특성이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얘는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방금처럼 시산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8번째 거를 보니까 결산시 인출금 계정의 대변 잔액이래요. 자본금 계정 대체하겠대. 대변 잔액이니까 차변으로 빼면 되지. 이렇게 금액은 80만원. 그리고 나서 대변에 자본이 증가했네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인출금 계정이 차변이거나 대변이거나 둘 다 없애고 자본금으로 대체시키면 되겠습니다.